어떡해 그럼. 왜 벌써 졸리면 어떡해. 나 아침에 일어나고 지금 하루 종일 오늘 일했는데 오빠는 편하게 시원한 데서 편하게 있다 왔잖아. 편하게 일하고 왔어? 그래. 좋겠다 시원한 데서 편하게. 공짜로 에어컨 쐬고 어. 간식도 줬지 오늘은? 진짜 좋은 직장이야. 뭐? 간식으로 햄버거가 나왔다고? 진짜 좋은 직장이야. 우리 마누라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닥터 블렌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신 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선생님? 맞아요. 갑자기 복숭아는 알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딸기로 한번 해보자. 저희 언니도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또 뻘소리 시작했다. 그래서 또 딸기, 제가 딸기 좋아하잖아요. 딸기 바니. 딸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 컬렉션을 옆에 아웃라이너에서 보면서 네. 여기 카메라는 카메라 모양이 있고 라이트는 라이트 모양이 있고 우리가 메쉬를 만들면은 이 메쉬 모양이 뜨고 커브를 만들면은 또 커브 모양이 뜨고 이 커브를 또 메쉬로 변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복숭아를 할 때는. 네. 근데 이제 요 똑같은 커브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쉬에 보면은 우리 수잔 원숭이가 있거든요. 선생님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개념을 보여주려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수잔을 복사를 하면 Shift D로 되죠. 네. Shift D에서 X로 한번 뽑아 볼게요. 이렇게 뒤로 좀 뽑아 볼게요. 네. 그러면 이 수잔은 요 수잔의 복사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학생분을 복제를 해가지고 복제 생명체가 생겼다. 그럼 그 복제 생명체는 본인 자신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복제는 했는데 쟤는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제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지도 자기 인생을 살 거 아니야. 그렇죠. 따로 다른 존재하는 객체죠. 오브젝트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다른 개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내가 내 세포들이나 내 뇌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현재 상황을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거기 들어있는 애는 다른 개체입니까? 납니까? 되게 머릿속에 수많은 제가 봤던 SF 영화와 SF 게임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죠? 뭐가 제일 처음 생각나는 건 6번째 날. 뭐예요? 어 유권서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이런 복제 인간에 대한 건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나온 건데 그거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6번째 날이라서 제가 6번 봤거든요. 그거를. 좀 무서운 느낌인데 안 봤습니까? 안 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 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네. 볼게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컴퓨터에 내게 계속 복사가 돼가지고 그거를 무한히 다른 데도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는 결국 실시간으로 내 정보를 똑같이 하니까 미러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이 내가 밥 먹고 있으면 걔네들도 밥을 먹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아니죠. 완전히 동조화가 돼 있잖아요. 요런 거를 컴퓨터 용어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인스턴스라는 거는 복제된 물품인데 본인 고유의 특성을 가질 수는 없고 오리지널의 그 특성을 계속 복제를 해가는 그런 거를 인스턴스라 그래요. 그럼 컴퓨터 메모리에도 정보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고 그 오브젝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는 하나면 돼요. 대신에 그 오브젝트가 인스턴스화 돼가지고 위치는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요. 위치랑 회전 정보는. 이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저는 오늘 수업하다가 이제 복제 인간에 대한 갑자기 윤리적인 토론까지 가야 되는 건가 순간 엄청 고민을 하면서 근데 지금 뭔가 교수님이 저한테 묻는 말은 답이 정해져 있는 답장너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생각하셔. 다른 개체인 거가 아니라고 나는 대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른 개체가 아니라 같은 개체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일단은 인스턴스라고 인스턴스 그냥 보여줄게요. 인스턴스는 우리가 이거 저 뒤에 뽑은 거는 완전 복제된 겁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아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화를 시켜볼게요. 인스턴스화하는 단축키는 Shift D가 아니고 Alt D예요. Alt D를 눌렀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보면 똑같아요. 네. 그죠?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얘가 오리지널 아닙니까? 이제 복사란 오리지널이에요. 네. 근데 얘를 탭키를 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머리를 뾰족하게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네. 했던 비례 편집 모드를 켜가지고 네. 요거를 위로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옆에도 바뀌었네요. 그렇죠? 옆에도 바뀌었죠. 근데 이 친구는 안 바뀌었어요. 이걸 그거,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잘 쓰일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스턴스화가 된 애들을 보면 보시면은 이 수잔이라는 애들은 수잔 자신의 메쉬 데이터를 가진다. 그리고 수잔도 자기 메쉬 데이터를 가진다. 그런데 수잔 2는 수잔 1의 메쉬 데이터, 수잔 오리지널의 메쉬 데이터를 가지죠. 네. 이런 걸 인스턴스화라고 해요. 뭐 할 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특히 오늘 지금 딸기 만든다고 했는데 딸기 반복되는 게 뭐 있죠? C요. 그렇죠. 그 C를 만들 때 인스턴스를 쓸 겁니다. 왜 일단은 딸기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Shift D, Shift A, 메쉬. 자, 그러고 저희가 그냥 뭐 부채 만들까요? 구체로 해볼까요? 그래요. 뭐가 구체로. 할까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제는 왜 뭘 해도 상관없느냐? 요 모델링에서 모델링을 안 하고 이제 어디서 할 거냐면은 스커프팅에서 모델링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새로 할 거는 여기입니다. 일단 벌써부터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딴 걸 다 해놓고 커브 모델링, 큐브 모델링 이런 거 다 해놓고 네. 뜬금없이 이거냐? 네. 이제 여기 세계로 와야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 아주 섬세한 작업들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단순한 이제 큐브랑 커브 모델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요 스커프팅에서 거의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커프팅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그림을 그리는 곳이에요. 이제 옆에 보면은 네. 툴탭에 엄청 뭐가 많아요. 네. 보시면은 색깔도 다르네요. 그렇죠. 여기 색깔이 다른데 여기 잘 그냥 잘 구분을 하면은 파란색, 이 하늘색들은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하거나 찰흙을 붙이거나 조물조물하거나 이렇게 버블이 튀어나오게 하거나 이런 것들. 이고 빨간색들은 깎는 거예요. 요 노란색들은 잡아 이렇게 끄는 거예요. 잡아서 끄는 거고 당기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최신순으로 추가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마스크도 있고 페이스셋이라는 좀 특이한 기능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해볼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전체 그 모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모양을 잡을 때 그 요 잡기라는 기능이 또 있어요. 또 이어지죠. 네. 모델링 했을 때 그냥 원래 우리가 봤던 그 화면이랑 이어지는데, 스컬프팅 모드에서 G키를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고 여기로 옮겨지는 거 볼 그것도 수 있죠. 단축키가 이제 G인가 보네요. 그렇죠. G키입니다. 그 G키를 하고 F키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처음 보죠. F키 누르면 이렇게 네, 요 반경이 커져요. 그래서 G를 또 많이 쓰기도 하고 F도 많이 써서 요건 알고 있어야 되고, 강도를 올리거나 내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겉에 큰 원 사이에 작은 원이 있죠. 네. 이게 강도를 말한 겁니다. 요거는 Shift F를 누르면은 요 단축키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줄이면은 가운데 줄어드는 거 볼 수 있고, 강도를 세게 하면 세게, 요 위에도 변하면서 변하는 거 볼 수 있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감소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요 fall-off라고 하죠. 요 감소를 내가 어떻게 잡나에 따라서 어떻게 끌고 어떻게 추가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정할 수 있어요. 네. 우선은 G키를 잡고 딸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네. 요 밑에를 잡고 밑으로 내려 보세요. 자, 우와. 벌써 딸기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약간 딸기가 된 것 같죠. 네. 약간 삐끗했지만, 그래서 요게 그것도 G 해가지고 당기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쵸.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항상 이렇게 XY 좌표대로 이렇게 한번 당겨주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충분히 괜찮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당기고 요 위에 Shift를 누르면 요거예요. 이 어떤 브러쉬에서도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요게 됩니다. 스무스. Shift는 스무스.
Shift S를 해도 단축키가 요거지만은 X를 하다가 요 브러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 때도 Shift를 누르시면 돼요. 일단 Shift S를 눌러서 한번 꺼트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꺼트려지는 겁니다. 네. 끝났죠 벌써. 근데 이거를 이대로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대로 쓰면은 보시면 정보가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C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C가 들어갈, 정확히 말하면 C가 아니고 과일인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알아요? 네. 네, 또 공부해 왔는데 그걸 또 알고 계시네. 그래서 딸기 C가 딸기 과일입니다. 딸기가 우리가 과일이라고 먹는 데가 줄기예요. 아, 그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거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줄기랍니다. 여튼 그렇다는데 네. 일단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만약에. 네. 근데 집어넣고 싶은데 홈을 파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메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서 막 예를 들어 X키가 요거 그리기예요. X키가 지우기가 아니고, 네. 이건 좀 반대죠. 그래서 X키를 누르고 하면은 요 메시대로만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이것보다 더 큰 정보를 그려낼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그건가요? 컨버트 투 메시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메시 상태로 우리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스커프트 모드는 메시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죠, 그대로. 아, 그러네. 메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메시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요거를 리메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오늘 용어가 많죠. 막 인스턴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어렵다는 이유가 뭔가 조작이 힘들고 막 그래서가 아니고 너무 이제 개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메쉬라는 걸 할 건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새로운 게 생겼어요. 요 위 툴탭에 리메쉬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요걸 한번 리메쉬를 해볼게요. 뭐가 되는지. 리메쉬예요. 다시 메쉬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뚝 누르면은 요렇게 메쉬화가 됐어요. 그죠? 컴퓨터가 생각을 해서 부피에 해당하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메쉬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랑 큰 차이가 없죠? 네. 그래서 리메쉬를 복셀이라는 거는 이제 픽셀이랑 비슷한 건데 3차원의 그 픽셀을 복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상자 크기를 0.02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고 리메쉬 딱 하면은 보이세요? 더 촘촘해진 건가? 그쵸, 뭔가 더 촘촘해졌죠.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X 그리기를 통해 가지고 네.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아까랑 다르게 뭔가가 그려집니다. 왜? 이게 그려질 만한 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커프팅의 해상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 컴퓨터가 막 힘들어해요. 근데 보통은 그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맥북, M1 맥북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개 정도는 괜찮아요? 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여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통계라고 있어요. 네. 통계라고 보면은 지금은 한 4만 개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려서 0.01 정도로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거 그린 걸 좀 지우고 네. 0.01 했죠. 네. 리메쉬 하면은 아. 18만 개가 되죠. 요 정도면은 거의 요새 나오는 노트북들은 다 버텨요.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점이 이제 거의 막 촘촘하죠. 멀리서 보면 점밖에 안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하는데 리메쉬를 하면서 네. 그 이전에 있었던 메쉬들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막 그죠? 각이 졌잖아요. 벌써. 네. 그러면 이거를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네. 부드럽게 어떻게 합니까? 스무스. 그렇죠. 스무스를 하면 돼요. 근데 강도가 너무 세면 이게 막 안 되겠죠? 꺼져버리거든요. 네. 강도를 낮춰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한번 만져줄게요. 네. 이제 우리 홈을 파야 되는데 딸기 씨앗이 있을 만한 데를 한번 파볼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X 누르면 요걸로 된다고 그랬죠? 네. 그리기. 자, 크기를 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강도 뭐 요 정도만 합시다. 확대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이렇게 그린다는 거고 양각이 나온다는 거고 마이너스는 음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플러스를 해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음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양각 음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컨트롤 키 단축키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F, Shift F 컨트롤 있으면 요 세 개 다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만 좀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내가 컨트롤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딸기 모양 만들 거예요. 됐어요. 요 정도 그룹이면 괜찮겠죠? 이렇게 네. 시프트를 지금 이렇게 하고. 해서 설마 다 하는 건 아니죠? 그쵸? 이게 수작업인가요? 근데 항상 작업은 빠르고 효율이 좋아요. 그죠? 그쵸. 이거 100개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게 시간 낭비예요. 그죠? 네. 빨리 돼야 그리고 되겠죠? 솔직히 100개보다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업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여기 뷰로 네. N키 누르면은 혹은 N이요? N키를 누르면 오른쪽 요 작업장이 그 툴이 나오는데, 네. 이 도구를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랑 요 도구랑 똑같은 게 나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더라도 이 화면을 넓게 쓸 거라면 N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옆에 오른쪽에 특성 탭에도 보시면은 도구 탭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 자, 대칭이라는 게 있고, 일단 지워야 되죠, 이거. Z 방사형이 동그랗게라는 얘기거든요. 네. Z로 한 10개만 해볼까요? 자, 10개를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누르고 그룹을 파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고 살짝 다듬고 시프트로 다듬고 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뚝딱입니다. 이렇게 괜찮네. 이렇게 지금 양각 음각 한 번에 컨트롤 누르면서 하면서 이제 시프트로 테두리는 시프트로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양각 음각을 만들면 되고, 일단은 브러쉬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 일단 단순하게 일단 해보려고 해볼 거예요. 너무 딸기의 이제 형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하진 않을 거고, 네. 요렇게 일단 요 정도 하고, 네. 요 밑에까지는 하는 걸로.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괜찮다. 요 정도까지도 좀 해보는 걸로. 네. 근데 약간 볼륨감을 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은 다시 요거 X 그대로 컨트롤 누르지 않고 크기를 키우고 약간 강도는 약하게 해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이세요? 이 과즙 탱탱한 요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작업도 방사형으로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방사형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슬슬 튀어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좀 보이시죠? 느껴지네요. 네. 이게 이러면은 딸기 모델링이 끝나요. 진짜 그 딸기처럼. 그렇죠. 근데 씨앗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겁니다. 씨앗을. 그러게요. 씨앗이 이제 문제죠. 차를 붙이기로 해서 작업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차륵 붙이기. 네. 여기다가 하나하나 붙여서 하는 거. 네. 차륵 붙이기 클레이 레이어가 아니고 뭐지? 여기 보시면 점토 스트립 요거 말하는 겁니까? 네네. 요거는 뭐냐면은 진짜 요 위에 치즈 스트링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를 꺼 볼게요. 이제 대칭을 끄고 다시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나 이런 느낌이. 사람 머리카락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것도 되고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유기적인 거를 만들기 굉장히 이게 의미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실 수 있고, 네. 일단은 요거는 아니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고생스럽고 쉬운 방법으로 갈게요. 빠른 방법보다, 빠르고 또 개념이 새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뭘 할 거냐? 간단히 여기 있는 툴로만 이용해 가지고, 아까 말했죠, 인스턴스화 시키겠다고. 이제 드디어 그거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인스턴스화 시켜서 할 건데, 일단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걸 좀 살짝 H를 누르면은 하이딩이 되거든요. 이렇게 없어져요. 네. 지운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웃라인에 보면 눈이 있어요. 눈을 감네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은 작업 환경에서도 영향을 안 받아요.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이제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자주 쓰시게 될 거고, 자 우선 우리 씨앗을 만들 건데 아이코 구체로 만들게요. 오늘은 왠지 제가 다 하네요.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 가지고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씨앗 완성. 자 요걸로 씨앗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씨앗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씨앗을 만들었어요. 네. 자 이제 여기 정리를 위해서 이제 몇십 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금 13개씩 몇 로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막 6, 70개 정도는 생길 건데 네. 여기 오른쪽 눌러가지고 새로운 컬렉션 이걸 씨앗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씨앗 원본은 여기 놔두고 씨앗 원본은 여기 그냥 메인 컬렉션에 놔둘게요. 네. 그리고 Alt D 해가지고 하나 뽑아 놓겠습니다. X쪽으로. 자 요거를 씨앗으로 이동. 이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 네. 단축키 무빙 해가지고 M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씨앗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콜렉션 키는 여기서 이제 색깔도 씨앗 우와.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데이터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요번에 그 원래 거는 얘든 끄고 다시 이제 여기 인스턴스화 된 애들만 갖고 할 거예요. 네. 그러고 구체를 다시 켜봅니다. 됐죠?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것도 사이즈가 줄어요. 개별 사이즈가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줄면은 원본이 줄까요, 안 줄까요? 다시 얘가 줄면 원본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네요. 안 줄죠. 근데 얘가 줄면 얘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줄겠죠? 줄까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이게 뭐냐면은 답장도 선생님. 오브젝트 타입은 네. 인스턴스화가 되는데 세 가지 변수: 위치, 회전, 스케일, 크기, 축적. 요 세 개는 자기 개인 고유값을 갚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은 오브젝트 데이터 자체의 크기를 줄여야 돼요. 이걸 전체를 줄이면 줄어요. 그러니까 요게 에딧 모드로 들어와서 자기 끄게 되면 이게 줄어요. 근데 이 축적은 자기 고유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줄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개념이 계속 많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일단 다시 원래대로 켜고, 자 이 씨앗을 지금 뭐 해야 돼요? 크기를 박아야 조절해서 박아야죠. 네. 박으려고 하는데 네. 어디로 가요? 안으로 들어가네요. 안으로 들어가. 밖에 꺼내. 다시 옆으로 가. 돌려 회전해. 어느 천년에 이걸 합니까? 그러게요. 하청 맡길까요? 벌써 오늘 나쁜 거 배우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일단 크기를 하나를 조절을 하고 한 이 네. 정도면 괜찮겠다. 네, 씨앗 좀 부드럽게 괜찮구나. 맞죠. 요거 쉐이드, 요것도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촘촘하게 면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다 보면 폴리곤들이 보여요. 네. 이거는 이제 면이 보이는 건데, 면을 늘리지 않고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해서 쉐이드라고 있죠. 쉐이드가 저번에 그림자 얘기하고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요거 스무드로 하면은 이게 부드러워집니다. 요걸로 볼게요. 요것도 쉐이드 네, 특징을 스무드로 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면과 면을 각각의 면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면과 면이 곡률로 돼 있다라고 가정하는 쉐이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줘야 됩니다. 일단 쉐이드 스무스로 하고 하는데, 요번에 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잘 보시면은 요거 자석. 이전에 한번 다룬 적 있을 거예요. 자석을 하는데 요걸 키면은 어떤 게 달라지느냐? 처음에 여기에 옵션이 있는데 인크리먼트라고 증가가 있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딱딱 요 모는 종이만큼만 이동을 해요. 보이세요? 네. 요게 이것도 이제 스냅핑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씨앗이 요 뒤에 있는 딸기에 딱 달라붙기를 바래요. 네. 그쵸?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텍스, 뭐 볼륨, 페이스, 뭐 엣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페이스로 해볼게요. 네. 그리고 중심에다가 맞추고 싶고,
회전은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떠 있죠? 네. 여기 떠 있거든요. G키로 잡아 볼게요. 어떻게 되나. G키를 딱 잡는 순간 뭐가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놔 볼게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딸기의 G키를 잡는 중심으로 순간, 들어가는 건가? 그쵸. 아. 요 중심, 요 주황색 주황색.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이 면 페이스에 네.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해서 요 사이에 넣고 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회전하는 거 이전에 R 누르는 거 기억나죠? 네. 이제 축이 사실상 이렇게 확대되면은 글로벌 축에 대해서 지금 이게 X축인지 Y축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로컬 축으로 활용을 하려면 R키 2번 누른다 그랬어요. R키 2번 누르면은 위아래로 하면은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하면은 이렇게 Z축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네.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까딱까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까딱까딱. 그거는 나와서 그 R키 한 번 누르고 하면은 그거는 여기 막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R키랑 RR키를 이용해 가지고 마치 X, Y, Z축을 각각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한번 움직였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로 가고 싶죠. 얘를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여요, 선생님. 금방 끝납니다. 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이 줄을 네. 그렇게 다 배치를 한 다음에 돌리면 안 될까요? 복사를 해가지고. 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복사를 해볼게요. Alt D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내고, Alt D를 가지고 못 보내고, 다 인스턴스입니다. Alt D를 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각도는 안 맞는데 씨앗이 다 심어졌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각도를 맞춥니다. 이렇게. R키를 눌러가지고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해서 다시 선택을 잘 해서, 자 요거 선택하는 거 힘들잖아요, 여기 있는 거. 네. 자 이때 막 선택하다 이거 선택했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다 선택해서 네. 이걸 지우는, 이거 Shift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요거만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콜렉션을 모았죠. 네. 여기 이거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다 됩니다. 참 좋죠. 훨씬 편하다. 훨씬 편하죠. 자 이제 이걸 끄고, 네.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 면도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것도 지금 다 대칭이니까 네. 이거 돌리면 되겠는걸?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한번 했던 거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전체를 잡고 회전을 요 Z축 방향대로, 요 파란색 Z축 방향대로 만약에 돌리면 되는데, 네. 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Z축 방향으로 돌리면 해볼까요? 일단 네. 절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여기에 맞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심 축 설정을 해야 되죠. 그걸 한번 했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그 복숭아 엉덩이 만들 때 했는데, 네. 여기 평균, 이게 피벗 포인트 네. 변환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3D 커서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3D 커서가 중앙에 있고, 네. 이 개체도 중앙에 있잖아요. 3D 커서랑 이거랑 이 지오메트리, 이 딸기의 주황색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잘 보면 확대는 안 되지만 네. 커서랑 중심이 같이 있다. 그래서 그냥 중심에 3D 커서에다 중심을 갖고 Z축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R, Z. 자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게요. 반드시 이제 스냅핑 꺼져 있는 거 확인하고, 이게 스냅핑 돼 있으면 또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 버리니까. 자 Alt D Z, Z. 아니 Alt D R Z. 로테이션이니까. 이제 지금 뭔가 명령이 많이 들어갔죠. 네. 잘 보세요. Alt D 인스턴스가 됐어요. 로테이션 누르고 Z축으로 됐죠. 자 괜찮죠? 자 이제 더 신박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Alt D R Z가 네. 한 작업으로 묶인 거예요. 단축키로 했을 때는. 네. 자 이 단축키로 하는 동작을
내가 이거 Alt D, RZ, Alt D, RZ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이거를 반복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최근에 R. 했던 거. Shift R 눌러볼까요? Shift R이라는 걸 누르면 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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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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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용. 자, 따단. 자, 이제 개념이 너무 많고 맞네요. 했죠. 네. 근데 지금 잘 보면 저희가 이 딸기를 만들 때 네. 시메트리를 처음부터 켜놓고 하지 않았어요. 시멘트리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영어로 시멘트를 대칭을 처음부터 켜놓고 하지 않고 네. 막 깎기도 하고 문 떼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다 이제 중구난방이죠. 저 위에 좀 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떠 있기도 하고 이제 이때는 다시 요걸 켜야죠. 이거 개별 오리진은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썼던 개별 오리진을 이거를 평균 포인트를 다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의 피벗의 중심을 면에다가 일치시키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게 3D 커서로 돼 있으면은 3D 커서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떠버립니다. 페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를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G를 누르면은 요 중심 거리만큼 떠버려요. 그래서 평균 포인트 혹은 개별 오리진 요걸로 원래 돼 있는 게 평균 포인트입니다. 다시 잡고 여기 보고 G키 누르면은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떠 있잖아요. 요거를 G키를 눌러 가지고 좀 일일이 이건 노가다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게 돌리는데 막 팽이처럼 돌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한다? 넘키에서 점 누른다. 그러면 이제 잘 돌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보니까 딸기가 이쪽은 올라가 있고 이쪽 내려가 있고 미묘하게 비대칭이죠. 네.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딸기 모델링이 끝났어요. 사실 하는 거는 물론 작업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대칭 스컬프팅을 통해 가지고 대칭 조각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한 번에 파고 넣는 걸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화를 통해서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단축키를 한 번에 이용해 가지고 같이 반복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된 것들을 만드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개인지 봅시다. 요거를 복제가 몇 개가 됐는지 봅시다. 어이고, 번호가 따로 형님 매겨지는구나. 만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매겨지는데 91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여기 위치에 맞추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사실은 수동으로 해도 다 하긴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맡기면 되지. 그렇죠. 뭐 동생이라든가. 아니지. 본인이 해야지. 근데 하루 종일 한 24시간 걸렸겠죠. 뭐 블렌더 하는 뭐 친구라든가 누구한테 블렌더 하라고 막 홍보하고 해가지고 이런 거 시키는 거지. 소윤아? 누구죠?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이렇게 효율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파리. 이제 렌더링 한번 이파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파리도 단순하게 하면은 되거든요. 네. 이전에 했던 거 다음 기억나세요? 시간에 할까요? 그렇죠. 이파리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위로 올려주고 Oh 이렇게 따로 my 놀죠. God. 따로 놀죠. 자, 네. 이제 이걸로 확정을 했다 싶으면 네. 잘 보시면 이거를 한 개로 합쳐도 돼요. 하나로 합치셔도 돼요. 이게 많은 있는 거를 조정하기 귀찮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네. 다 끄고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각지게. 이런 식으로 바꾸면 뭐 별로 느낌은 없지만 씨앗도 다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을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다 잡아서 다 잡는 거 컨트롤이었나요? Shift Shift. 아니면은 여기서 요거 씨앗에 있는 거 다 오브젝트 전체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합치기가 있어요. 네. 합치면은 이게 한 덩이로 됩니다. 이렇게 우와. 한 덩이로 돼요. 여기 또 스냅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한 덩이로 되고 이제
한 동의로 되면 더 이상 인스턴스가 아닙니다. 자기 이제 새로운 게 된 건가요? 그럴 건데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여전히 인스턴스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합쳐지고 네. 이제 딸기를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고 싶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처음에 이제 자식이 될 친구를 먼저 누르고 따라갈 부모가 될 애들을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누르고 그러면은 지금 액티브 된 게 뒤에 누른 애예요. 주황색인 거. 더 이게 주황색이고 약간 이게 진, 다홍색인 애들은 네. 진 주황색은 이제 씨앗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는 부모라고 돼 있어요. 부모라고 돼 있어요. 컨트롤 P예요. 이거 단축키로 쓰셔야 됩니다. 하도 많이 쓰니까 컨트롤 P 누르면은 오브젝트 일단 요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시면 뭐냐면은 잘 보시면은 이 구체에 뭐 메시가 하나 더 따라 붙었어요. 구체에는 이 딸기에는 메시 데이터가 있고 그쵸 메시 데이터 엄청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메시 오브젝트가 붙었어요. 밑에 볼게요. 아이코스피어가 붙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딸기 한 몸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거는 얘만 움직이면 얘는 얘대로 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죽향 딸기를 만들고 싶어요. 죽향 딸기는 또 뭔가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가 죽향 딸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가 다른데요? 선생님이 다른 걸 아시던데요. 먹더니 이거 맛있네라고 말한 건 죽향 딸기 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생긴 건 다 똑같지 않나요? 가격이 다르죠. 아하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자 마무리 멘트는 해주고 가셔야죠. 어디 가시려고?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까지 저기 텐션 어떻게 된 건가요? 텐션 가라앉았어요. 너무 졸려요. 여러분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셔서 참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딸기 이파리 혼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딸기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